여러분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구민성 글방입니다. 자, 어른도 함께 동화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랑의 향기 5부입니다. 5번째죠. 이제 우리 주인공 남학생 하나 여학생 하나 이렇게 있는데 이 아이들이 어떤 고민을 하는지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9. 진주의 속마음. 진주는 아직도 화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진주가 외국인을 그렇게 싫어할 직접적인 사건은 특별히 없었습니다. 다만 가난하고 혼혈아인 현도에게 영어 대회에서 1등을 뺏긴 게 자존심 상했습니다. 또 현도 때문에 손가락 다쳐서 학예회를 망친 게 속상했습니다. 맞아요. 그 2가지 이유뿐입니다. 그런데 한번 나쁜 감정이 생기니까 외국인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들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마치 원숭이 공둥이 빨개, 빨간 것은 사과, 사과는 맛있어처럼 생각이 연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TV 뉴스에서 미군이 우리나라 사람을 폭행했다면 펄쩍 뛰며 화를 냈습니다. 우리 군인은 어디서 뭐해? 우리 경찰은 바보야? 하면서 흥분했습니다. 길에서 마주치는 동남아 출신 근로자들의 거무스레한 피부가 불결하게 보였습니다. 우리나라를 악랄하게 지배하다가 지금은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일본이 너무 미웠습니다. 우리 바다에 들어와서 고기를 잡아가고 우리 해경에게 행패 부리는 중국 어선도 미웠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 배를 납치하는 소말리아 해적선도 두렵습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를 한 번도 침략하지 않았는데 다른 나라들은 왜 우리에게 괴로움과 고통을 주는지 정말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런 것들이 뒤엉켜서 외국인에 대한 증오심도 서서히 커졌습니다. 그런데 삼촌이 외국인과 결혼을 한다니까 너무 싫었던 것입니다. 그 문제 때문에 요즘 진주와 삼촌 사이에는 대화도 줄어들고 서먹서먹해졌습니다. 다행히 삼촌은 술을 마시지 않고 밝아 보였습니다. 부산 친구와 전화를 해도 웃는 소리가 자주 들리고 목소리도 컸습니다. 진주는 제 풀에 화가 났습니다. 필리핀 여자를 만나면서 달라지는 삼촌에게 자꾸만 심술이 났습니다. 좋게도 하겠다. 아주 푹 빠졌네. 그런 말이 입안에서 뱅뱅 돌았습니다. 삼촌이 좀 늦게 집에 돌아오면 삼촌, 오늘 만난 사람은 소냐 말이냐 하면서 놀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삼촌은 벙글벙글 웃기만 했지 별다른 말이 없었습니다. 진주에게는 너그러운 삼촌입니다. 진주가 학원에서 돌아와 보니 소냐가 어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소개를 안 받아도 진주는 직감적으로 소냐를 알아봤습니다. 예쁘긴 했지만 그래도 진주는 소냐가 보기 싫었습니다. 아빠가 진주를 불렀습니다. 진주야, 인사드리라. 소냐라고 삼촌 친구인데. 떼서요. 삼촌 친구라면 삼촌과 재미있게 놀라고 하세요. 진주는 쌀쌀맞게 쏘아붙이고 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방 안에서 문을 잠그고 침대에 벌렁 누웠습니다. 삼촌이 참 바보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1분이나 지났을까요?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주는 귀찮아서 가만히 있었지만 엄마가 3번이나 불렀습니다. 진주가 마지못해 문을 열었습니다.
왜 문을 잠그고 그래? 그냥 이거 소냐가 가져온 선물인데 받아. 엄마가 들고 있는 것은 작은 화분이었습니다. 진주는 작년부터 원예부에 들어가서 활동했습니다. 실은 그 전부터 진주는 흙장난과 꽃나무 심기를 좋아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시골에서 외할머니와 꽃밭 가꾸기를 많이 했으니까요. 그럴 때는 나비가 정말 예쁘고 벌도 신기했습니다. 진주는 꽃을 인형보다 더 챙기고 나무를 만화보다 더 좋아합니다. 근데 꽃병에 담긴 꽃보다 흙에 뿌리 내린 꽃을 더 좋아합니다. 꽃병의 꽃은 금방 시들지만 흙에 심은 꽃은 오래 살고 나중에 남에게 나누어 줄 수도 있거든요. 아파트 베란다에 있는 33개의 화분은 모두 선물로 받았거나 진주가 사 모은 것들입니다. 오늘 이 화분도 삼촌이 소냐에게 진주의 취미를 살짝 기뜸해줘서 가져온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화분을 보고도 반가운 기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엄마께 좋다거나 싫다거나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방 안으로 들어가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엄마는 화분을 방문 옆에 놓아두었습니다. 한참 후에 엄마가 또 왔습니다. 예, 손님 가시는데 인사해야지. 가든지 말든지 난 관심 없어. 엄마, 아빠, 삼촌이 인사하면 되잖아. 진주는 퉁명스럽게 대답하면서 나와보지도 않았습니다. 진주와 소냐의 첫 만남은 그렇게 긴장된 분위기로 끝났습니다. 진주는 아무 말도 하기 싫었습니다. 삼촌이 말을 걸어도 시선을 돌리거나 대답조차 안 했습니다. 어쩌다 대답을 한다고 해도 까칠하게 쏘아버렸습니다. 그러면 엄마가 너 삼촌에게 버릇없이 왜 그래? 하면서 눈을 흘겼습니다. 하지만 진주는 삼촌에게 마치 복수라도 하듯이 퉁명스럽고 쌀쌀맞게 행동했습니다. 집에서는 삼촌에게 심술 부리고 학교에서는 현도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까지 깡패 자식이라고 했지만 이제 그렇게 부르지는 않습니다. 생각해보니 그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현도는 기운이 세지만 단 한 번도 남에게 힘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너무 순해서 깡패라는 별명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주가 깡패라고 한 것은 현도 때문에 손가락을 다친 이유였는데 이젠 다 나았습니다. 그래서 깡패 대신에 야, 다문화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현도는 그런 호칭에 모멸감을 느꼈지만 그냥 꾹 참았습니다. 10. 현도에게 닥친 먹구름. 현도의 집에 큰 일이 터졌습니다. 아빠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입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지 3일 만에 오토바이를 탄 채로 저수지에 뛰어들었습니다. 술을 잔뜩 마시고 말입니다. 자신과 아내의 병원비, 늘 부족한 생활비, 반지하 단칸방, 알코올 중독과 직장의 해고까지 겹쳐서 무척 괴로워했습니다. 아빠는 술 때문에 가정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었습니다. 매일 욕설과 주먹을 휘둘렀으니 가정의 평화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가족에게 고통과 걱정만 남겨두고 삶을 포기해버렸습니다. 아빠는 언제나 의지력이 부족했습니다. 현도는 더 우울해졌습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5일 만에 학교에 갔습니다. 선생님은 현도를 위로했지만
진주와 친구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서는 쓸쓸하고 학교에서는 답답한 날이 계속되었습니다. 현도는 갑자기 생각난 민수 형에게 전화하여 만났습니다. 현도야, 너 힘이 없어 보이네? 형, 아빠가 자살했어요. 현도가 떠듬거리며 말했고 민수 형은 빠르게 물었습니다. 뭐라고? 언제? 왜? 일주일 됐어요. 술 마시고 오토바이 타고 저수지로. 어휴, 어쩌지? 마음 아팠어. 오늘도 많이 울었어요. 그래, 엄마는 좀 어떠셔? 충격이 너무 커서 그런지 며칠째 식사도 제대로 못해요. 건강도 안 좋은데.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현도가 대답하니 민수 형이 어깨를 툭 쳤습니다. 야, 그래도 힘내. 어쨌든 지금 이 아픔을 극복해야지. 형, 나 정말 힘들어요. 엄마도 항암 치료가 엄청 힘든가 봐요.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구토가 심해서 늘 기운이 없어요. 우리 엄마가 너무 불쌍해요. 그래, 엄마가 불쌍하지. 엄마에겐 이제 현도 너밖에 없어. 물론 너도 힘든 줄 알아. 하지만 넌 남자잖아. 이젠 네가 엄마를 보호하고 지켜드려야지. 내가 어떻게 엄마를... 아니야, 넌 할 수 있어. 일단 할 수 있다는 자신감부터 가져. 거기서 출발이야. 그리고 할 일을 성심껏 해야지. 공부도 열심히 하고 운동도 힘차게 해. 알았어요, 형. 그런데 그것만 하면 돼요? 아, 하나 더 있어. 친구들에게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생활해. 죄 지은 거 없잖아. 절대로 웅크리지 말고 어깨 쫙 펴. 여기까지 이야기하던 민수 형은 현도의 어깨를 살짝 안았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엄마를 도울 방법을 찾아봐. 무엇보다 먼저 엄마에게 자꾸 말을 걸어봐. 말을 걸어요? 그래, 그냥 두면 엄마가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고 아주 해롭거든. 민수 형은 돈 3만 원을 주면서 엄마에게 과일 사드리라고 했습니다. 현도가 자꾸 사양을 해도 억지로 주머니에 넣어줬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런 행동에 스스로 놀라기도 했습니다. 야, 김현도, 너 오늘부터 내 동생 해라. 동생 하라고요? 그래, 내가 좀 부족하겠지만 친형 이상으로 널 사랑할게. 민수 형은 현도의 두 손을 꼭 잡으며 웃었습니다. 형, 고마워요. 이제부터 정말 열심히 살게요. 현도의 목소리는 약간 떨렸지만 굳은 결의가 묻어났습니다. 형이 생겼다는 사실이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습니다. 현도의 눈빛과 행동에는 강한 자신감이 보였습니다. 건강이 좀 회복된 엄마가 퇴원하여 집에 돌아왔습니다. 바로 그날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평소에는 별로 관심도 안 보이다가 이제 와서 현도를 데려가겠다고 했습니다. 얘야, 혼자 벌어서 애를 키우기가 어려울 거야. 네가 돈을 좀 벌 때까지 현도를 우리가 키우면 안 되겠니? 할머니는 마치 엄마를 위하는 척 하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현도가 곁에 있어야 든든하고 힘이 나요.
그러니까 현도를 데려가지 마세요. 엄마는 한마디로 거절했습니다. 그래도 네가 재혼한다면 현도가 걸림돌이 될 거야. 그러니까 아니요 어머님, 전 재혼 안 해요. 재혼을 왜 해요? 엄마는 완강한 눈빛으로 할머니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아니, 네가 아직 젊으니까 재혼할 수도 있지 뭐. 안 해요. 절대로 안 해요. 그날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도 할머니가 또 찾아와서 현도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현도, 너는 할머니랑 살고 싶지 않니? 할머니는 재산도 많으니까. 전 재산보다 엄마가 좋아요. 그냥 엄마랑 살겠어요. 현도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그래? 다시 잘 생각해봐. 할머니 다음에 또 올게. 할머니가 나간 후에 엄마는 필리핀 외할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며칠 후에 외할머니가 한국에 왔습니다. 엄마, 시어머니가 현도를 달라고 하는데 어쩌죠? 말도 안 돼. 그건 현실적으로나 인간적으로나 있을 수 없어. 외할머니도 사리 분별이 분명한 성격이라서 확실히 말했습니다. 그러나 저녁에 찾아온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막무가내였습니다. 두 할머니는 대화가 어려웠습니다. 처음에는 엄마가 통역을 했지만 나중에는 감정이 격해지니까 대화 자체가 안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엄마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욕을 하고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참다 못한 외할머니가 나섰습니다. 두 할머니는 상대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자신의 주장만 거칠게 펼쳤습니다. 예의와 체면도 없었습니다. 서로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 오갔고 심한 욕설까지 터져나왔습니다. 감정을 참지 못한 두 할머니는 껴안고 몸싸움도 벌였습니다. 결국엔 현도가 소리내어 울어서 험한 싸움이 끝났습니다. 할머니가 되돌아간 후에 외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얘야, 여기서 이러지 말고 현도 데리고 필리핀으로 돌아가자. 필리핀으로요?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살겠니?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말이야. 안 돼요, 엄마. 우린 계속 한국에서 살겠어요. 엄마는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글쎄, 이런 곳에서 저 억센 할머니에게 애를 뺏기면 어쩌니? 안 뺏겨요. 한국은 민주국가라서 합리적인 법이 있어요. 합리적인 법이라고? 네, 미성년자에 대한 친권은 부모에게 우선적으로 있어요. 엄마는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외할머니는 그래도 걱정이 되어서 물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꼭 한국에 살겠다는 이유가 뭐니? 물가도 비싸고 공기도 나쁜데. 엄마, 현도를 위해서도 여기가 훨씬 좋아요. 엄마는 진지하고 확신에 찬 눈빛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에는 코리안 드림이란 게 있어요. 그래서 희망적인 기회도 많아요. 그러자니 네 고생은 또 어쩌고? 외할머니는 엄마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글썽거렸습니다. 제 고생은 괜찮아요. 무엇보다 현도의 미래를 먼저 생각해야지요. 외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한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이젠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엄마도 외할머니의 손을 마주 잡으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현도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엄마를 잘 지키겠다고 생각했습니다. 5부 끝. 자, 여기까지 5부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자, 아이고, 여기 우리 예쁜 강아지가 하이파이브 인사를 하네요. 자, 이제 또 다음 시간에 6부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